결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스베르방크를 보세요. 가게에 들어갔는데 카드로 결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어. 가서 현금을 인출해야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못해요. 단 하나의 ATM도 작동하지 않아요. 푸틴은 2026년 초부터 한 가지 두려움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내부 반란, 암살 시도, 그리고 통제 상실. 이 두려움이 그를 러시아 전역에서 디지털 블랙아웃이라는 대규모 조치로 몰아넣었습니다. 목표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두려운 반응은 훨씬 더 위험한 것을 촉발했습니다. 국가의 전체 은행 시스템이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계좌 접근을 잃었습니다. 그게 다야 여러분. 이제 기기들이 어디에서도 작동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인터넷 없이 소련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디지털 카드는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ATM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현금 인출이 너무 빠르고 갑작스러워서 러시아 은행들은 경고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스베르방크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돈을 인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최대 은행의 CEO는 개중이 계좌를 비우지 않도록 크렘린에 공개적으로 간청했습니다. 이 붕괴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이버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소행도 아니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금융 인프라를 파격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사실 일어난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상황을 무겁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국가 검열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가 있었으며 이 기관은 국가의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기관의 주요 목표는 독립적인 통신 채널, 특히 텔레그램과 다양한 VPN 서비스를 차단하여 국가 내 정보 독점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 노력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기관에서 사용한 IP 차단 알고리즘은 목표 플랫폼을 넘어 국가의 금융 기반을 구성하는 주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만에 Sberbank, VTB, Tbank, 알파뱅크, 가스프롬뱅크 같은 대규모 기관의 서버가 외부 세계와의 통신을 잃었습니다. 빠른 결제 시스템 SVP가 갑자기 중단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 거래의 중단, 공급망의 정지, 수백만 건의 거래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록 미디어에서 발표한 기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이버 아군의 공격은 몇 시간 만에 국가의 전체 결제 생태계를 마비시켰습니다. 지하철역의 개찰구에서부터 작은 동네 시장의 계산대까지 디지털 생활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거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그들의 디지털 카드가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스크바 거리의 쇼핑몰에서는 결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아 긴 줄과 긴장된 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디지털 정전은 근본적으로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시민들은 국가가 언제든지 자신의 계정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심리적 한계점을 만들어 대규모 공황을 촉발했습니다. 자신의 디지털 잔고가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대중은 돈을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ATM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거리에서 유출된 오픈소스, OSANT, 비디오 데이터에는 시민들이 ATM 화면을 환하게 두드리며 디지털 저축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기다리는 장면이 가득했습니다. 국가의 주권 인터넷 교류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패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서방 세계와의 디지털 연결을 끊어 독립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이론상으로는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폐쇄 회로 시스템은 내부 오류가 국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초래했습니다. 정부의 정보 차단 시도는 시민들이 빵과 약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 나탈리아 카스퍼스키가 지적했듯이 대규모 네트워크 차단 전략은 국가의 금융 동맥을 끊어버렸습니다. 세르게이 키리엔코가 현재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실수입니다. 이 사건의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면 IP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개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VPN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한 광범위한 네트워크 제한이 은행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API 연결을 끊었습니다. 금융기관의 백업 시스템과 재해복구 시나리오는 이러한 내부 위기에 대비하여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사이버 방어 구도가 외부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 내부에서의 검열 물결이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강타했습니다. 기술적 결함의 지속 시간과 상관없이 계중의 반응은 급진적이었습니다. 몇 시간의 정전은 수년간 쌓인 불신을 표면으로 드러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시민들이 계산원에게 소리치고 구급차를 부를 수 없어 반항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디에도 일반적인 셀룰러 서비스가 없어요. 구급차를 부르거나 아이에게 전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학교를 포함해 어디서나 방해를 받고 있어요. 보안을 위한 것이라는 건 이해해요. 그건 다 알아요. 사람들은 정전 중에 비상 연락선조차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그림은 디지털화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위기 동안 국가 지원 뉴스 채널들은 상황을 일상적인 기술적 결함으로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지역 IT 문제로 규정하려 했지만 거리의 현실은 공식 성명을 빠르게 반박했습니다. 통신 제한으로 인해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입소문으로 퍼지는 재난 시나리오가 공포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과거 1991년 파블로프 개혁과 같은 트라우마를 기억하며 시민들은 국가가 그들의 저축을 압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파벨 드로프의 발언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VPN 차단 시도는 은행 시스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고 갑자기 현금이 유일한 유효한 결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와 민간인 사이의 암묵적인 계약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을 보여줍니다. 안전과 안정을 약속하는 대가로 정치적 복종을 요구하는 정권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자유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신뢰감이 무너진 사실로 인해 현금이 유일한 유효 가치 단위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현금 경제로의 이 갑작스럽고 강제적인 전환은 현대 국가가 자국의 인프라를 무력화할 수 있는 놀라운 사례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 상황은 전략적 실수가 어떻게 수백만 명의 일상생활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상세계에서 시작된 제한 조치가 물리적 세계에서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 변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은 사람들이 전형적인 은행 대란 시나리오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은 개인의 불안감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균형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위기의 전조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경제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은행 데이터는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특정 주간 기간 동안 현금으로 240억 루블이 은행 시스템에서 인출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엄청난 유동성 유출을 나타냅니다. 이후 며칠 동안 시스템에서 증발한 현금의 양은 470억 루블을 초과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아이즈베스티아에 의해 발표된 공식 중앙은행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이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인출률은 역사적인 기록을 나타냅니다. 며칠 동안 발생한 현금 유출은 과거 몇 년의 연간 총액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유통 중인 현금의 양은 20조 루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금액은 은행 금보를 떠나 매트리스 아래 지배에 숨겨진 공간, 비공식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은행의 대출 능력이 제한되고 전체 경제활동이 크게 둔화됩니다. 은행 부문의 대출 포트폴리오 악화는 위기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부실 채권 비율, NPL 비율이 11% 수준을 넘었습니다. 국제금융 기준에서 5% 비율도 심각한 감사 기준으로 간주되지만 이 수준의 부실 채권 비율은 상업 대출의 상당 부분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업들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은행들은 예금자들의 현금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이는 신뢰 위기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현금 경제로의 전환은 국가의 세금 징수와 재무 감사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디지털 거래는 추정 및 과세가 가능하지만 현금 거래는 대부분 기록되지 않습니다.
시민들과 소규모 사업체들은 국가 개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 상황은 예산 수입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전쟁 지출로 이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예산은 세수 감소로 인해 더욱 큰 압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에 저축을 두기보다는 현금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것을 선호합니다. 정제 침체의 영향은 금융 데이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일상생활과 사회 서비스에도 반영됩니다. 전국 19개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에 심각한 삭감이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예산 적자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폐쇄, 의료 물자 공급 중단, 의료진 급여 지급 불능은 시스템이 시민에게 기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지역 예산 위기는 문제가 수도 모스크바의 경계를 넘어 지방으로 지역 주민들의 부엌까지 퍼졌음을 보여줍니다. 보건 및 지방 정부 예산의 대규모 삭감은 사회적 불안을 촉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 부문의 수축은 대량 해고로도 나타납니다.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공급망이 끊기며 국내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10만 5천 명의 해고는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수익이 감소했으며 사업을 닫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이 비관적인 그림은 현금 위기가 장기적인 고용 파괴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지적한 5단계 은행 대란 과정 중 중요한 단계가 점검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부실 대출, 지급 혼란에 빠진 기관들, 현금을 쌓아두는 대중, 그리고 궁극적으로 은행 창구에서의 인출 사태는 경제가 내부에서 어떻게 황폐화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민간 인프라의 마비는 전쟁 비용이 직접적으로 대중의 어깨에 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기본 소비재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인플레이션에 맞서 급여가 녹아내리면서 사회의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예금이 일정 한도 내에서 국가 증서로 잠길 것이라는 소문과 일일 인출 한도가 제한된다는 주장은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금융 시스템의 이러한 자금 손실은 정부가 장기 프로젝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원을 압박합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보고서에 따르면 사기 방지 조치라는 명목으로 계좌 차단이 증가하는 것이 불신 환경을 조성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거시적 수준의 분석은 금융위기의 그림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구의 핵심 기능에서 깊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거리의 시민이 ATM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며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시스템 상층부의 엘리트들의 상황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불평등은 행정의 회복력을 의문시하는 주요 균열 중 하나로 두드러집니다. 국가의 엘리트를 구성하는 과도 정치가들은 전쟁 경제로 인한 혼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본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국가 통제 자원, 입찰 배분, 전략적 부문이 이 좁은 집단의 손에 집중되는 것은 막대한 자원 이전을 드러냅니다. 정부가 시민들의 돈을 은행에 보관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155명의 억만장자로 구성된 과도 지배층이 전쟁 시작 이후로 그 86억 달러의 부를 증가시켰다는 사실은 시스템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제이슨 스마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 상황은 엘리트들이 위기에서 이익을 얻는 왜곡된 구조를 드러냅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은 선전 기계의 수사와 엘리트들의 생활 방식 사이의 격차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민족주의와 희생을 외치는 인물들이 가족들을 서방 국가에 안전하게 두고 있다는 사실은 대중의 눈에 신뢰성을 약화시킵니다.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 같은 주요 선전가들이 대중에게 나라에 머물라고 촉구하면서 그의 자녀들은 런던과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는 사실은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위기 시에 괴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직면한 경제적 경목 현상은 금융이론에서 스트라이크 효과로 알려진 연쇄 붕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부문에서의 지급 위기가 도미노처럼 다른 부문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강해 보입니다. 기업들이 서로에게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은 은행의 대차대 조표에 부실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은 외국 무역 수익의 감소와 결합되어 국가를 전략적 딜레마로 끌어들입니다.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조직이 이전에 경고했던 이 연쇄적인 은행 실패 시나리오는 더 이상 이론적인 위험이 아니며 실제 데이터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동맹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의 대규모 할인은 국가 예산에 기대했던 외환 수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합적 경제 분야에서의 기록 여지가 좁아지고 있는 모스크바는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할 때 두 가지 주요 경로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인쇄기를 돌려 더 많은 루블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돈의 구매력을 빠르게 녹여버릴 인플레이션 소용돌이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국제적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실제 채무 불이행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두 경로 모두 경제 구조가 제1 단계에 들어섰음을 확인하는 징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제 메커니즘의 기능 장애는 사회에 대한 정권의 경제적 감독을 약화시킵니다. 현금 경제로의 전환은 시민들을 국가 감시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더 유연하고 추적 불가능한 영역을 만듭니다. 이 통제할 수 없는 암시장과 현금 중심의 거래는 세금 징수를 약화시켜 국가의 재정 모델에 피해를 줍니다. 검열 정책을 시행하여 자체 은행 시스템에 타격을 주는 구조는 기술적 비대칭을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주권 인터넷 방패는 외부 공격을 막기보다는 내부 무역을 질식시키는 무기로 변합니다. 모스크바의 전략적 계산은 주로 내부 전선의 회복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데이터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중의 인내 한계가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가 투합세의 정유소와 같은 전략적 지점에 대한 성공적인 작전을 통해 전선에서의 전쟁의 영향이 국내 시장의 가스 및 에너지 가격에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의 비용은 이제 지도상의 국경선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ATM 대기열, 의료 시스템의 부적절함, 그리고 구매력의 감소에서도 느껴집니다. 국가가 안정성을 약속하며 기대하는 사회적 동의는 상승하는 물가와 잠긴 은행 앱 앞에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현대의 갈등이 참에서만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며 물류 및 금융 인프라의 붕괴가 광범위한 군사 목표를 정지 상태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 자원의 급속한 고갈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외부의 물리적 압박보다 훨씬 더 부식적인 내부 위기 과정을 나타냅니다. 전선에서 드론에 맞서 러시아 군인들이 겪는 사상자와 은행에 맞서 민간인이 벌이는 경제적 투쟁은 크렘린에게 양면적인 소모전을 의미합니다. 푸틴 행정부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여겼던 주권 인터넷 요새는 스스로 던진 검열 부메랑에 의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발생한 일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통제에 대한 극단적인 야망에 의해 촉발된 구조적 균열이었습니다. ATM 앞에서 무력하게 기다리는 군중들은 국가와 국민 간의 경제적 신뢰 계약이 심각한 시험에 처해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정부가 정보 흐름을 차단하려는 야망으로 자체 금융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동안 대중은 안전한 피난처로서 현금에 의지했습니다. 과두제 엘리트들이 그들의 부를 보호할 방법을 찾는 동안 거리의 시민은 혼란이 깊어지는 환경 속에 홀로 남겨졌다. 이 디지털 자살은 내부에서 크렘린의 전쟁 기계를 먹여 살리는 금융 동맥을 긴장시킨다. 적은 국경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코드, 스스로 만들어낸 불신, 그리고 시민들의 희미해지는 신뢰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분석에 대해 계속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영상의 끝에 도달했지만 우리의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PPR 글로벌이 글로벌 발전을 다루는 이 상세한 파일을 긴 자동차 여행이나 하루 중 휴식 시간에 팟캐스트의 편안함으로 듣고 싶다면 저희의 스포티파이 채널로도 초대합니다. 지금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저희 스포티파이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세계의 의제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